네, 오늘은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는 사회생활 3년을 했는데 3년 동안 신생기업, 중소기업, 강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, 지금은 큰 기업 계약직을 하고 있는데 신생기업, 중소기업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신생기업이랑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단점이었던 게 근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무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일이 체계성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영어 파트 했는데 영어 파트도 하고 총무 파트도 하고 정말 모든 파트 일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. 체계성도 없고,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오너들이 돈을 다 먹는 구조다 보니까 돈을 되게 적게 줘요. 제가 첫 직장 입사했을 때 연봉이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 언제 최저임금 기준이냐면은 한 2017년에 최저임금 기준, 그거보다 조금 더 받았는데, 그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, 사실 중견이랑 대기업은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 그럼 보통 많이 시작하는 게 중소기업, 신생기업이거든요. 거기에서 그월 200만 원 세금 다 빼고 월 200만 원 쉽게 받겠지 하는데,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고,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연봉보다 좀 박봉인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좀 작지만 거기에서 더 올라가려면은 일단 첫 직장에서 중소기업이든 신생기업이든 연봉 협상을 정말 잘 해야 돼요. 연봉 협상이 처음에 되게 박봉으로 되면은 뭐 떡상에서 크게 오른다, 연봉이 많이 오른다 해도 첫 직장에서 예전에 다른 동기들은 많이 받았는데 첫 연봉 협상을 잘 못해가지고 별로 못 받았으면은 이게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. 그런 것 때문에 연봉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, 근데 대부분 연봉 박봉이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.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. 그 비전이 없어요. 정말 중소기업에서 강소로 가는 건 극소수고,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 검이에요. 거기에서 고생하고 너무 잘했고 그게 상장을 하면은 정말 거기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, 전 신생기업에 나왔는데 회사가 2년 만에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신생기업은 정말 양날의 검이라서 피하는 게 전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스펙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공부를 해가지고 중견이나 대기업, 공기업을 가는 게 가장 좋은데, 그래도 안 되면은 일단 중소기업에서 강소 쪽이나 좀 비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연봉 협상을 처음에 잘 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비전이 없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, 비전이 있는 데는 이게 복지라든가 그런 게 좋은데 복지도 없고, 야근 정말 심하게 많이 하고, 그 주말이나 이런 데 많이 하는데 교묘하게 그 법을 다 피해가지고 수당을 안 주려고 그렇게 많이 해요.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개발자인데 연봉 뭐 되게 박봉해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IT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회사에서 거의 밤을 새면서 일하고, 회사에서 자고, 막 출근하고 회사에서 자고, 아니면 찜질방에서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, 근데 돈을 추가 수당 아예 받지도 못했어요. 그 비전 없이 단물만 쫙 뽑히다가 결국에 퇴사하는 그런 걸 봤어요. 근데 걔는 지금은 성공했는데, 걔나 저나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속 공부는 해야 돼요. 그 자격증 공부나 해당 관련된 공부를 해서 더욱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지, 중소기업이나 신생에서 편하다고 이렇게 안주해버리면은 뭐 지인들은 연봉이 뭐 1000, 2000 더 받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거나 만년 대리, 만년 과장밖에 안 돼요. 물론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도 중요해요. 근데 비전이 없고 연봉 오르는 폭도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공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.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되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.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
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